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재명의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그 백현동 현장에 내가 한번 가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그 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부탁하니까 총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악한 적극 행정이자 코미디 행정, 전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막가파 행정이라고 정의해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게 총평이고요. 용도 변경 4단계 종상향, 이게 늘 논란이 돼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걸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상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받겠다는 것보다 성남시가 2단계를 더 했는데 전국에 이런 일이 있나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백현동 땅을. 그런데 잘 안 팔리니까 용도로 변경을 한 2단계 종상향 정도만 해주면 팔릴 것 같으니까 2단계로 종상향 해주십시오 라고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걸 계속 뭉갰습니다. 묵살했죠. 왜 그러냐? 묵살해도 박근혜 국토부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권한은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실패를 했죠. 그런데 시행업자가 김인섭 씨라는, 제가 아침에 김인섭 씨가 누군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영입하자마자 곧바로 다음 달부터 급진전돼서 2단계도 아니고 4단계씩이나 상향했다. 이걸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되냐, 지금. 전국에 이런 일이 있냐,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당시에 한국식품연구원도 2단계 정도 상향하면 팔릴 것 같다 해서 2단계 상향을 계속 요청했는데, 이 또한 이재명 성남시가 뭉갰습니다.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김인섭 씨 영향으로 해줬다는 게 거의 지금 확실시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허가의 조건이 100%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시 같으면 상상 못할 일이다. 100%를 임대주택 90%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거를 10%로 바꿨다는 거는 기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민간업자가 이익을 다 챙겨간 부분, 이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통상의 경우 잉여 이익은 공공에서 기부 체납이라든가 해서 공공기여 형태로 회수하는 게 상식이다. 성남시는 사업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게 해서 특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부 체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익 환수, 그게 다 같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시행업을 하면, 시행업이라는 게 되게 용도 변경이 수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야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용도를 일반 주거지나 이런 거로 바꾸면 그 용도 변경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바로 그게 돈입니다. 용도 변경을 하나 해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 이거를 더 높여준다든가, 그럼 용적률 높이면 결국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했을 경우에 높게 질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결국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관청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 맞죠? 그리고 그런 위험부담도 있으니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주고, 그 이상의 과도한 이익이 생긴다 할 때는 용도 변경, 용적률 이런 걸 너무 높여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익으로 환수해서 시민, 서울 같으면 서울 시민, 성남 같으면 성남 시민의 어떤 공유하는 이익으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바로 기부 체납 또는 공공환수, 뭐 공익기여 뭐 이런 형태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자, 임대주택 100%를 임대주택 10%로 줄여줬는데 그 나머지 이익을 다 시행업자가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았다는 R&D 부지, 이걸 이제 기부 체납으로 뭐 1,000억 원 이상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받았는데 그 받았다는 공원, 그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백현동 사태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는 걸 입증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길 가봤다는 거죠, 본인이. 그랬더니 임산부 노약자는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가팔랐다. 그건 공공기여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위한 조경사업으로 봐야 된다. 눈 가리고 아웅한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R&D 부지라고 처음에는 하고 뭐 아마 그런 뭐 공원 용지 이걸 기부 체납으로 한 모양이죠. 지금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기 땅값을 기부 체납을 하면 이게 얼마 상당의 기부 체납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주변 땅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땅값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한 700억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땅인데 이걸 1,000억으로 계산해서 기부 체납을 받았으면 300억을 과대하게 계산한 거죠. 이게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업자한테 유리하게 해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300억 중에 얼마를 과연 대가로 받았을까? 이런 거를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제가 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냐면, 자, 서울시든 성남시든,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성남시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가지고 있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권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서 보고,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시에 있는 어떤 시행사업의 현장을 와서 보면 아, 이건 뭐 어떤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장동 사업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아는 시행업자가 있습니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뭐 다 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시행이 아니더라도 벌써 규모 그리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만 딱 몇 가지 기본적인 팩트들만 알면 그러면 아, 저거는 돈이 얼마가 들고 저거는 로비로 얼마 정도를 써야 하고 저거는 어떻게 되고 기부 체납은 얼마 해야 되고 대략 짐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장동 때 제가 그 시행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틀림없다. 비리가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그거는 그 사람의 관측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사는요, 자기가 맡은 수사가 아니라도 다른 검사가 하는 수사라도 그 수사의 보도 내용 같은 걸 보면 아,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구나 하는 걸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기자들은 기사를 보면 아, 이 기사가 어느 정도까지는 맞을 것, 100% 저희가 맞출 수는 없는 거지만 취재가 어느 정도 돼 있구나 하는 걸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전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면 이재명의 백현동을 가보면 그동안에 보도된 것까지 종합해보면 아, 이게 뭐가 문제다 가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군다나 현장까지 가봤으면 대단히 중요한 관전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서울에도 지금 여러 건의 시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요, 이재명의 백현동처럼 처리했다면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찰이 수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 근처에만 갔어도 수사를 받았을 겁니다. 임대주택 100%로 허가해줬다가 점점 슬금슬금해서 임대주택 10%로 해줬다? 그런데 그에 따른 기부 체납 같은 걸 받지 않았다? 이거 뭐
바로 걸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는 우일의 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 정진상 전 실장이라는 사람이 다 관여가 돼 있고요. 그 중에 이 업자들 중에서 지금 현재 명백하게 드러난 건 아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장동 428억 그 저수지, 백현동 여기는 그 김인섭 씨라는 최측근이 70 몇 억을 받은 거,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부분은 아직 드러난 것 없는데, 아마 김인섭 씨가 입을 열면 그 70 몇 억 중에서 얼마가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쓰였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아니면 별도의 비자금 저수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실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 그렇게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 김인섭 씨라는 사람은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을 의했을 때 사실은 그 선거사무소를 미리부터 가서 2달 전에 본인이 임대료를 내가면서 확보해 놓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후원금도 냈던 사람이고, 딱 백현동에 김인섭 씨가 등장하자마자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이후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직간접으로 엄청나게 연락을 했던 그 증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제가 얘기했던 김인섭 씨의 최측근이라는 진성 E&D 대표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왜 백현동에 김인섭 씨가 등장하자마자 원천적으로 또 모른다, 이게 대장동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얘기를 했을까? 들켰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의 시행사업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서울시 내의 여러 가지 시행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 제대로 된 기부채나 공공기여 이런 것들을 못했는가? 아니면 안 했는가? 거기에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지금 낱낱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것도 그 환수 조항 같은 거 대장동에서 삭제했다, 그런 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삭제했습니까? 삭제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아직 공식적으로 그 김만배 씨가 털어놓지 않았지만 그 428억, 특히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던 김만배 씨의 육성 이런 것들이 김만배 씨 재판이 빨리 좀 뭔가 일심이 끝나봐야 이런 부분에 관해서 김만배 씨가 결심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초과이익 환수, 그리고 민간업자한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배임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백현동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민간업자가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데 그거를 초과이익 환수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배임죄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가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거는 이제 지금 검찰이 추가로 백현동에서 밝혀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적으로 단체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같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측이, 그리고 현장까지 가봤다는 것이 대단히 유의미하게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